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얘기입니다. 남편 대신에 계양을을 훑었다. 그동안에 법정에 재판에 출석하기도 했지만 비교적 공개 근황이 잘 전해지지 않았던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인데요. 알려지기로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 행사에 SNS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하실 말씀은 없고요.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사실관계 알고 계셨는지. 제 아내의 비서라는 등 사창을 했다는 등 이런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거 하면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예. 어제입니다. 물론 같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 부부가 계양을 해 동행한 사진도 여러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아예 김혜경 씨만 따로 일부 향후에 계양을 지원 유세의 모습을 드러낸 것도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여전히 재판 중 재판에 넘겨져서 여러 혐의에 대한 법정 행위 계속될 텐데 김혜경 씨의 이른바 사실상 공개 행보인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 의원님?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되는 지역구가 바로 인천 계양을입니다. 왜냐하면 전국 선거도 중요하지만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승패에 따라서 전국에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지역에 원희룡 후보가 지금 나섬으로 인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최고의 관심 있는 지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지금 지역을 가지만 아마 머릿속에는 계속 지역구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냐? 본인이 전국 선거를 이기더라도 이 지역에서 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또 선거란 게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유명세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얼마만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스킨십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좌우가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선거를 보면 대구에서 김문수, 김부겸 이 두 사람이 붙은 선거가 있어요. 김부겸 당시 총리 같은 경우는 정말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지역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골목 구석구석 다니면서 매일 연설하고 다니면서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현재로서는 원희룡 후보가 불리한 상황이지만 이 원희룡 후보는 딴 지역에 안 가잖아요. 지금 매일 그 지역에 이천수 지금 후원회장과 함께 매일 지역을 돌고 있거든요. 반면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전국 유세를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김혜경 씨가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선거 전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선거가 가진 의미를 아마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 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 선거가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에는 거의 지역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SNS로 하지만 앞으로는 아마 더 활동 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명의 마을에게는 따뜻하게 활동하세요. 혹은 왜 눈물이 나는지라는 일부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있는데 아까 이현정 의원이 언급하신 그 계양을의 지금 현재 판세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면요. 차재현 교수님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2주 전에 김혜경 씨가 본인 재판에 출석한 거 외에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로는 민주당 사람들 전해 듣기로는 이 대표가 작년 9월에 단식했을 때 같이 단식을 함께했다. 이 정도만 알려지고 거의 1년 반 가까이 두문무출했던 김혜경 씨인데 43대 35 이건 선거구 조정 반영된 결과 어찌 보면 이런 여전히 알 수 없는 판세가 김혜경 씨의 공개 행보로 이끌게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계양을의 정치 지형 자체가 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원희룡 전 장관이 아주 강하게 이것도 지금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전입을 해와서 지역구를 진짜 완전히 샅샅이 훑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 군대식 용어로 이야기하면 거의 포복 작전을 지금 하면서 지역을 지금 골목골목 누비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오차범위내까지 지금 접근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 공천도 지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지금 선거전에 대한 소위 말하는 공전을 지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 시간이 불리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게다가 사법 리스크까지 지금 더해 있기 때문에 예. 재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부담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구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김혜경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뭐 지금 배우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해서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소위 말하는 경기도 법화 유형과 관련된 의혹 재판 이런 부분들에서 나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도 함께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윤기찬 부위원장이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기 사법 리스크들 보면 정확히 2주 전 월요일에 위증교사 의혹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재판이 있었던 이재명 대표 부부인데 또 18일에도 공이 남편은 위증교사 의혹 재판, 부인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재판. 특히 이재명 대표도 뭐 5번 정도, 앞으로 4번 정도 재판이 남았고요. 이게 이 구도의 사법 리스크의 변수, 변호사로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사법 리스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뭐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김혜경 여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3월 18일 날은 공판 준비 기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출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2월 26일 날 변호인이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4월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럼 4월까지는 본인이 선거운동에 매진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지역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되면 연기를 요청했던 변호인의 말이 사실 신빙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아하. 그럼 앞으로 재판부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 내용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혜경 여사가 아마 지역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 해당 유권자층의 그 고향을 어필하는 측면에서 본인이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예.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저 법카 문제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거든요. 예. 기부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10만 원 가량을 식사를 사줬다는 것인데 문제는 10만 원 가량 사줬다는 것에 대한 법적 평가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배모 씨한테 밀었다는 것이죠. 본인들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모 씨는 이미 2심까지는 유죄 판결이 났단 말이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은 회피한다. 여기에 대한 여론 형성이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 측면에서 보면 재판의 결과보다는 그 재판의 이런 경위와 관련돼서 계양구민께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천안을 찾았고 지원 유세 이재명 대표. 이제 주말 사이에 또 김혜경 씨가 직접 등장할 정도로 개항을 해 여러 이재명 대표 측도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반면 원희룡 후보, 원희룡 전 장관 지난주에 저희 뉴스탑10에서 여러 사건 사고 소식 경찰에 신고까지 할 만큼 유세 도중에 불상사가 있었다는 소식을 저희가 차분히 전해드렸었는데 여전히 후원회장인 이천수 씨와 함께 원 전 장관 지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천수 오빠 내가 참으려고 얘기했는데 이천수는 여기 이천수 일부러 그런 거죠? 닮아서 그래요. 일부러. 그 정도 젊어지신 거예요. 아니 뭐 나야 좋지. 뭐가 있어도 젊어지신 거잖아. 일부러 그러신 거 같아요. 아이들 이쪽으로 오세요. 누가 이천수 같대? 이 사람 오, 훌륭한 학생이야. 나보고 이천수라 그러는 학생 어디 갔어? 예예 자, 이 앞으로 와. 자, 나머지 다 저로 가.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뭔가 이제는 서로 더 닮게 하려고 아침에 좀 코디도 맞추고 준비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천수 선수, 후원회장이 이천수 씨와 원희룡 전 장관. 처음에는 뭐 서로 닮았다고 했을 때 누가 더 기분 나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근에 아예 저렇게 유튜브 혹은 쇼츠 개념으로 원희룡 후보와 후원회장 이천수 씨가 저런 마케팅을 한다.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어요? 이번 선거에서 제가 좀 특징적인 게요.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쇼츠라는 이 플랫폼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전문적으로 이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쇼츠를 만드는데 뭐 조회수가 뭐 150만, 200만 원까지도 나온대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아마 소구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각 후보들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그 쇼츠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 선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걸 짧게 또 이렇게 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제 워낙 요즘에 이제 유권자들이 대부분 다 휴대전화를 많이 갖고 여기 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만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실 선거 운동이 한 동안 몇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수십만 명이 되는데. 자,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출퇴근이라든지 일할 때 이런 쇼츠를 통해 이런 걸 보게 되면 호감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만나고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나중에 쇼츠로 볼 경우에 예. 굉장히 높을 수 있고 또 관심도가 높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쇼츠 선거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막이 원희룡에서 여기 이천수 있다 외친 어린이까지. 공이 또 원희룡 전 장관 상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원 전 장관의 행보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다면요.